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문서고에서 반응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렇구나. 반응 이런 건 되는데. 네, 제가 채팅창을 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궁금하시거나 말씀하시고 싶은 거 그냥 반영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다 잘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저희 30분까지 기다렸다가 시간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스피커를 끄시면 될 거예요. 이거요? 네. 저 스피커를 끄면. 네, 이제 저 30분 됐는데 시작하면 될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전 넷마블의 강승우라고 하고요. 전 플랫폼 파트너십 팀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발자 출신은 아니고요. 저는 순수히 인문계 학생이고 대학도 그 인문 계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회사에서는 그 할 일들이 있고 내 게임을 우리 회사 게임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을 조금 이야기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든 게임을 그 유저들에게 알리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질문들도 조금 있으니까 열심히 호응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있으니까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이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 게임에 사람들이 들어올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고 여러분들끼리만 즐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얘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좀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한테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고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게 얘기 드릴 텐데 그 내용이 이제 구글, 애플의 피처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피처드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글이랑 애플에 이걸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있는데 그 담당자들의 눈에 띄는 법이라고 해서 뭐 공식적이고 막 오피셜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이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대부분 안드로이드로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iOS를 개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 애플이랑 아무 상관없고요. 그냥 시장 전체를 봤을 때 그 iOS 개발을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 유저에게 내 게임에 유저가 들어올까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게임은 하나의 서비스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게임을 선택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뭐 재밌는 거 없나? 그리고 그 넷마블에서 신작 출시한다던데 친구가 이 게임을 하고 있던데 시네탑이 나온다던데 이게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을 만드는 회사의 브랜딩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그 마케팅적인 브랜딩이 없는 상태이면은 결국에는 재밌는 거 없나, 나 친구가 이 게임을 하고 있던데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임들도 사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게임의 본질이자 사람들이 게임을 찾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솔직히 2번과 4번, 그러니까 넷마블에서 신작 출시한다던데 혹은 시네탑이 나온다던데 이거는 넷마블이라는 그 회사의 이름값이 있는 거고 시네탑이 게임으로 나온다는데 하는 거는 이제 시네탑이라는 IP에 대한 이름값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접근하기는 힘들 겁니다. 자금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거거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거, 대기업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재밌는 게임을 만들고 그 게임들이 입소문을 타서 이제 친구들끼리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좀 마케팅에 관련된 영역인데요. 사람들이 게임을 알게 되는 방식들부터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넷마블 같은 경우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채널들에 이제 돈을 주면서 광고를 시키겠죠. 그래서 네이버 배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보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런 지하철 광고도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많이 보시죠.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번, 두 번 보고 겪게 되면서 결국 그 게임에 대한 호감도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특정 시점이 되면 이 게임을 다운받고 진짜 플레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큰 회사에서는 이런 광고 마케팅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제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통신사나 이런 곳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편의점 가면은 저희 콜라보 해가지고 게임 화면들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큰 업체들에서는 이런 기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게임들을 노출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큰 회사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이것들에는 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돈에 상응하는 그 기회를 상대방 업체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열심히 하면 이런 거 없이도 좀 노출을 확 늘릴 수가 있는 데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게 또 공짜입니다. 그게 바로 피처드입니다. 그래서 피처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 열어가지고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한번 열어보실래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한번 열어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그 앱을 누르고 나서 바로 그 첫 페이지에 보면은 게임들이나 앱들 막 나와 있지 않나요? 맞죠? 네, 그 영역들이 바로 그 피처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는 구글 플레이를 PC에서 열었을 때 화면인데요. 이게 다 게임들이잖아요. 게임 탭에 눌러가지고 여기 상단 지면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콘들도 밑으로 막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피처드라고 하고 제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은 여기에 우리 회사 게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 드리면 여기 상단 배너나 이런 엄청 눈에 딱 띄는 곳은 대형 게임사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은 그 구글이나 애플 입장에서도 당연히 퀄리티가 좋을 거라는 기대도 하고 있고 그만큼 또 마케팅 비용도 쓰니까. 그런데 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상당히 길 거예요. 스크롤을 내려보면은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지면을 인디 게임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게임을 다운로드 받는 가장 직접적인 채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뭔가 앱 아이콘이 하나라도 걸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 친구들끼리 바이럴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입이 생길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 다른 게임 업체 컨퍼런스 같은 데 가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해도 뭐 2배, 3배 이상의 그 유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항목들을 잘 조정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걸 한 번쯤은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기능들이 이렇게 노출시켜 주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이해가 되면 이거 해야 되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은 그 마켓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넷마블처럼 큰 회사는 유저 결제 금액의 30%를 마켓에서 가져가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인디 게임으로 구분이 돼가지고 15%를 가져갈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그 게임을 만들어서 10,000원에 팔아. 혹은 여러분들이 게임 내에서 인앱 상품으로 10,000원짜리 상품을 팔아. 그러면은 1,500원을 구글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업하는 입장에서 엄청 큰 거거든요. 매출의 15%를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10,000원짜리를 팔면 남는 8,500원이 여러분들의 수익이에요. 이게 구글이나 애플에서 그 받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 구글이나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이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보안 관련된 대응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스토어를 통해서 글로벌 출시가 엄청 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PC 시절과는 전혀 다르게 차원이 다를 정도로 그냥 클릭 몇 번이면 글로벌 출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명목으로 이제 이런 수수료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수료는 알았어. 그럼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수수료가 우리 매출에 연동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면은 그 게임의 매출에 연동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글이랑 애플 입장에서는 우리 게임 개발을 하는 우리들을 돕는 게 진짜 개이득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매출을 많이 일으킬수록 자기네들 매출이 오르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글이나 애플은 사실 좋은 게임들을 발굴하고 우리들을 돕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기사들은 막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 애플 개발자들의 생태계를 만들겠다. 구글 앱에 대한 생태계를 만들겠다 하는 얘기들이 사실 자기네들의 매출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매출을 원하기 때문에 앞서 여러 번 그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있는 지면들을 활용해서 잘 될 만한 게임들을 막 소비자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구글과 애플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활동들을 되게 공격적으로 하는데요. 그 2022년에는 구글 인디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들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게임이 만들어졌다 하온 이후에는 이런 기회들을 계속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방법이죠. 여기서 만약에 인기 게임상에 들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게임 스토어에 홈페이지 전용 배너 게재 이게 피처드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걸어주겠대요. 그리고 신규 게임 추천 콜렉션에 일주일간 또 걸어주겠대요. 이런 식으로 2번 걸리면 진짜 인디 게임 하시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유입이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런 기회들도 리서치 해가지고 지원을 하시던가 기회를 계속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뭐 입상이나 해서 더 잘 된다 하면은 홍보 마케팅 지원이라는 것까지 해주거든요. 이거는 그 구글에서 단순히 그 내 게임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막 이야기 드렸던 뭐 광고 유료 광고들 있잖아요. 그런 걸 실제로 구글이 자기네들 돈을 태워서 지원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연결해 보면 이제 구글이 자기네들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은 우리의 게임이 어떻게 그들의 눈에 띄게 만들 거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선은 구글 플레이에서도 몇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에 게임 등록하면 그 앱별로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 화면일 거예요. 거기 보면은 여기 사전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전 등록이 어, 게임을 출시하기 전부터 이제 사전 등록을 해가지고 구글 플레이에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면은 2가지 경로로 들어와요. 첫 번째 경로는 사람들이 이 게임의 이름을 알면 구글 플레이에 내 게임의 이름을 검색을 하면 사전 등록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내 앱이 노출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쓰이게 되고 그리고 사전 등록 피처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은 구글 플레이도 지금 내려보시면 있을 텐데
출시 예정 사전 등록하세요라는 구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임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여러분들의 게임이 운이 좋으면 그리고 여러 가지 항목들의 그 핏이 맞다고 그러는데 해당이 된다면 여기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게임이 출시되기 전부터 이제 유저들을 확보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니까 바로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스토어 등록 정보 실험이라고 여기 A/B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A/B 테스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만들게 되면 게임 아이콘이라든지 그 게임 안에 들어가는 상세 페이지 설명이랑 그 이미지들을 여러 개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둘 중에 어느 게 효율이 좋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남자 캐릭터가 메인인 앱 아이콘을 사용하고 어떤 거는 여자 캐릭터가 메인인 앱 아이콘을 사용했을 때 사실 우리는 더 사람들이 누를 만한 아이콘을 사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을 실제로 라이브 시켜가지고 효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그 기능 자체로도 되게 여러분들의 그 유입을 도와주는 기능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걸 사용했을 때 그 구글이 좀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요. 얘네들 제대로 비즈니스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 개 된다면 한번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이 외에도 사실 이 탭들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넷마블에서는 그 좀 큰 업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그 약간 개발자의 계정이 레벨업이 되면은 여기에 더 많은 기능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그때마다 이제 충분히 활용하시면은 이런 뭐냐 기회들을 계속 얻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일단은 제일 기본 계정에서는 이 두 가지 기능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게임 등록하실 때 이제 그 게임에 대한 설명이나 스크린샷을 넣게 돼 있거든요. 이걸 메타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좀 너무 대충 적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제대로 적고 또 약간 인문계 학생들의 그 힘을 빌릴 수 있다면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게 후킹을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게임이 어떤지 이 소개문을 좀 제대로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엄청 그 카피라이팅 2레벨까지 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그 여러분들이 만든 게임이랑 제일 비슷한 게임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관찰하고 적용해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개발한 게임이랑 비슷한 애들을 여러 개 모은 다음에 그걸 조합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적으면 그냥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그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에 피처드가 안 걸렸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내 게임을 찾는 유일한 경로는 아마 내 게임을 그 스토어에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밖에 없단 말이에요. 혹은 그 장르에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인데 그 약간 해시태그 같은 개념으로 검색어 설정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내 게임에 들어올 만한 유저들은 어떤 검색어를 치고 들어올 건지를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유니크한 게임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당장 그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 삼국지 이렇게 쳐보시면은 비슷한 게임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거든요. 뭐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게임들이 진짜 그냥 일반 명사처럼 쓰는 제너릭한 게임 이름이 돼버리면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게임 이름을 알고 있고 치고 들어오더라도 다른 게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게임을 잘 표현할 수 있때 유니크한 이름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크린샷을 넣는 곳이 있는데 여기 해상도로 여러 가지 버전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좀 해상도별로 꼼꼼하게 다 찍어서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게임들은 여러 유저들이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기에 최적화된 게임들부터 보여주는 로직이 있거든요. 이게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뭐 스크린샷을 여러 가지 해상도로 해서 모두 다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뭐 보통은 그런 거죠. 그 일반적인 폰이 있고 큰 사이즈의 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태블릿이 있을 거잖아요. 이 정도는 다 넣어주는 게 좋을 겁니다. 뭐 이렇게 그 게임을 등록할 때 하여튼 내가 뭔가 쓸 수 있거나 넣을 수 있는 거는 다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 구조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요. 넷마블에서는 보통 이 그 인앱 상품을 사용하거든요. 큰 회사들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 앱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페이드 앱도 있을 수도 있고 구독 기반의 앱 서비스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앱 상품이 너무 좀 대기업들의 영역이라면 사실 광고나 구독, 구매 앱 이런 경우에는 약간 그나마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구매 앱은 한번 결제가 일어나고는 그다음부터 안 일어나니까 큰 회사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 비슷하게 광고 앱 같은 경우에는 그 네, 하이퍼 캐주얼 게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탕탕 특공대나 이런 데 보면 막 플레이 하다가 광고 팍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걸 큰 업체에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수익 구조를 활용했을 때 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기회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까 구글이나 애플은 이렇게 게임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이 되는 애들을 만들면 어떻게든 자기 매출이 올라가니까 큰 회사들은 인앱 상품만 하는 걸 이미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작은 회사들은 작은 게임들은 이런 광고나 구매나 구독 이런 걸 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수익 구조를 마련했을 때 조금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과 애플의 사업 방향을 참고하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얘네들이 5월에서 6월 매년 그 신제품 발표도 하는데 구글 플레이랑 앱스토어에 그 새로운 기능들을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최근에 기능으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2년 전인가? 그 게임에 있는 이벤트를 앱스토어에 그 구글 게임에 있는 이벤트들을 그 스토어에 노출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얘네들 둘 다 업데이트를 했었어요. 뭐 이제 그런 기능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면 미리 좀 우리 게임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 내용들이 상당히 방대한데 다 볼 필요는 없고 그 스토어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정도는 좀 확인해서 아 얘네들이 이런 거 하니까 나도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그 애플 WWDC에서 가장 이슈였던 거는 그거거든요. 비전 프로였거든요. 비전 프로라는 게 이제 그 AR 마운트인데 그거 가지고 공간 컴퓨팅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넷마블은 PC 시절 때부터 사실 그 뭐냐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PC 시절에 여러 가지 그 서비스하고 있던 게임들 중에 캐시카우라고 그러는데 매출이 많이 나오던 게임들을 잃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로 딱 전환을 했는데 이때 그 타이밍이 맞았던 거죠. 모바일 시장을 선점하면서 넷마블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라면 사실 비전 프로나 혹시 AR 마운트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직 그 큰 회사들도 그 수익성이나 이런 게 잘 뭐냐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솔직히 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디 게임에서는 얼마든지 시도해보고 해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이 AR 마운트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여러분들께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는 것도 한번 좀 좋은 전략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한국은 진짜 좁습니다. 세계로 나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유를 좀 얘기 드릴게요. 그 아까 매출 설명드리면서 클릭 몇 번으로 글로벌 유저를 만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앱 출시를 하게 되면 거기 국가 설정 탭들이 있거든요. 그거 클릭만 설정해 주시면 실제로 그 나라의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PC 시절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죠. 물론 이거 글로벌 유저들까지 커버하려면 번역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챗GPT가 상당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쓸 수 있거든요. 제가 챗GPT로 그냥 영어 번역 돌려보면 되게 놀랄 정도예요. 되게 잘하네, 자연스럽게 잘하네 이러니까 영어만이라도 이렇게 대응하면 할 수 있다. 뭐 나중에 좀 더 규모가 커져서 번역 업체 쓸 수 있으면 더 좋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번역에 대한 비용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챗GPT라는 걸로 가능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거 왜 글로벌 얘기를 해야 되냐고 하면은 이게 롱테일의 법칙이라고 해서 여기 헤드 부분 있잖아요. 몇 개 안 되는 타이틀들이 아마 게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롤 하시죠?
롤 생각해보면 롤이 사람들 다 롤만 하잖아요. 롤 말고 다른 게임들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큰 업체의 몇 개 게임들이 수익을 거의 다 가져갈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게 롱테일이라고 해서 작은 수익을 내지만 저 멀리 이렇게 퍼져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출시하게 되면 안타깝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이 롱테일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헤드가 쓰는 전략과 롱테일을 쓰는 전략은 조금 다르거든요. 헤드는 막 마케팅 비용 막 엄청 거대하게 집행하면서 유저들을 어떻게든 끌어모아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건데 롱테일 전략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내 게임을 이렇게 막 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클릭 몇 번으로 이제 글로벌 유저한테 접근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100명 중 1명이 내 게임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100명의 모수를 확 늘리면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내 게임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 게임을 좋아할 그들을 찾는 게 목표인데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그 해외까지 그냥 해볼 수 있다라는 게 메시지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얘기 드리고 싶었었는데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어디일까요? 한국은 몇 등 정도일까요? 혹시 이거 감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채팅방에 한번 쭉 한번 써주실래요? 한국 몇 등 정도 하는 것 같다.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네, 그쵸. 그러면 가장 큰 나라는 어디일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얼추 비슷한데 이거 제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게 글로벌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글로벌 게임 시장 그 크기 데이터입니다. 중국은 조금밖에 안 돼 보이지만 이게 중국이 안드로이드 마켓이 구글 플레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파편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시장이 안 잡혀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1등 아니면 2등이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거든요. 1등, 2등이. 그리고 일본이 이제 2등, 3등이겠죠. 1등, 2등이 중국이나 미국이니까 3등이고 한국이 4등 정도 됩니다. 이건 그냥 한국 4등이에요. 제가 그 게임업에 일을 시작한 지가 한 7년 됐는데 그때도 4등이었고 지금도 4등이에요. 앞으로도 4등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임 시장은 글로벌로 봤을 때는 그냥 4등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면 사실 영어만 대응을 해도 미국에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내 게임을 즐겨줄 사람들은 엄청 많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력이 되면 대만이나 그 유럽권들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니까 글로벌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iOS 개발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대부분 안드로이드로 개발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만 안드로이드 비중이 높습니다. 저희도 게임 서비스 하는 거 보면 한국에서는 안드로이드 매출이 이제 8 정도 나오면 애플 비중이 한 2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이유는 알겠어. 그런데 이건 우리 세대 이야기고 아마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이게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 여러분들 주위에만 보더라도 아이폰 쓰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쓰고 싶어 하죠. 이게 언젠가는 역전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iOS 개발이 훨씬 더 중요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글로벌 시장을 타겟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iOS 매출이 80% 정도 돼요. 네. 그래서 한국만 봤을 때에서 그 관점을 조금 넓혀서 iOS도 하시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종류들이 최적화하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안드로이드는 그 삼성이 제조사긴 하지만 이게 화면 크기도 엄청 다양하고 막 플립 같은 거 만들잖아요. 화면 크기도 되게 다양하고 스펙에 대한 성능 차이도 엄청 이게 베리에이션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조금 더 힘들어져요. 근데 아이폰은 제품군이 몇 개 없죠. 그러니까 대응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나중에 그 게임 최적화가 고도화가 되면. 이래서 이제 글로벌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되면 iOS 개발을 생각해 보시거나 병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냥 주르륵 얘기했는데요. 요점은 이겁니다.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 일단 들어가는 게임이 입점하면은 그 내용을 되게 꼼꼼하게 그냥 써보세요. 네, 하나도 허투루 하지 마시고 게임 개발하는 것만큼 이제 열심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기나 뭐 플랫폼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보세요. 여기서
진짜 억대의 수익이 나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VR 마운트가 처음 나왔을 때 애플이 만들기 전 그러니까 한 3년 4년 전이거든요. 그때도 이제 VR 마운트가 나왔는데 그 VR 그 하드웨어 업체에서 인디 개발자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막 혼자 개인 개발자였는데 1억씩 벌어가는 사람들이 인터뷰 나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를 항상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4등밖에 안 하는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만이라도 대응을 하면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는 내용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제가 준비해온 내용들이고요. 네, 제가 잠깐 정리해. 네, 안녕하세요. 넷마블 문화재단 노창진 차장입니다. 저희 발대식 때 만났었죠? 그쵸? 네. 여러분 강의 유익했나요? 네, 아유, 박수를 치는 친구들인데 유익했으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 이런 걸 해야 될군요. 네.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뭐 전국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실제로 지금 오늘 강의를 해주신 강승우 넷마블 멘토님께서는 실제 저희 넷마블 게임의 이런 피처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걸 나중에 등록할 때 필요한 진짜 살아있는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 분이라 생각을 해서 멘토링을 부탁을 드렸고, 사실 지금 강의를 듣는 것도 이제 배우는 거나 새로 듣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진짜 자기가 등록을 해보고 하려면은 좀 궁금한 것들이나 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 앞으로 자기 팀만의 나만의 전략이나 내가 개발하고 싶은 게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 지금부터 Q&A를 가질 거고, 그 아무렇게나 손을 들면은 저희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손을 들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반응 보이시죠? 줌에 반응. 네, 반응해서 손 들기 하면은 지금 제가 손 든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드는 걸로 보이죠? 이거를 하면은 한 분씩 저희 손영건 대리님이 체크를 해주셔서 마이크를 풀어드릴 거예요. 본인이 풀지 마시고 풀어드리고 거기 이제 자기 명칭을 성함을 불러드리면은 질문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쉽게 오지 않는 기회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본인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꼭 질문을 해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들기 반응으로 해주시면은 손영건 대리님께서 마이크 좀 풀어주세요. 질문이 아무도 없다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네, 여기 여기 한 맹탕 분 손 형님. 드셨네요. 네. 네, 그 모바일 시장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나중에 만약에 PC로 게임을 개발하거나 하면은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됐어요. PC의 모바일 시장 크기 PC의 게임 시장 크기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게 PC는 아마 한국이랑 아시아 쪽이 제일 높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존으로 개발하시면 될 거고요. 그 북미 유럽이나 이런 것 좀 아예 그냥 그 콘솔 쪽이어가지고 거의 의미가 없을 거고. 그리고 네, PC는 그냥 한국 기반으로 그 개발을 하시면 될 겁니다. 사실 PC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게 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국, 중국 정도? 그리고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현선님 지금 풀어드릴게요. 네, 아니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광고를 통한 게, 저도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보통은 그걸 붙이거든요.
모바일 게임에도 구글 애드 이런 솔루션을 붙여서 가지고 그걸 클릭을 하면은 이제 광고 수익이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애드센스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아마 구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이 얼마나 될 건지는 약간 미지수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하고 보는 거는 지금 모바일 상황이 엄청 최적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이제 PC에서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충분히 그 게임 디자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구간을 넘기려면 광고를 봐야 되게 만들자거나 뭐 그런 식으로. 다음, 임수빈님. 혹시 게임 이름을 만들 때 게임 이름에 들어가야 되는 정보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검색을 해봤을 때 비슷한 게임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삼국지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지 치면 지금도 진짜 많은 게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특별한 이름들을 써야죠. 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만들 때 그 화면 비율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만드는 게 좋을까요? 스토어에 등록할 때 말씀이시죠? 처음 개발을 할 때요. 최저가 관련된 문제구나. 이거는 솔직히 얘기 드리면 제가 개발자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은 스토어 등록에 들어가는 그 이미지들에 대한 사이즈들은 그 스토어에서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대로 이제 대응하시면 되는데 이제 말씀 주신 거는 그 개발할 당시에 최적화할 해상도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기는 제가 경험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은 멘토님께 한번 저희 그래픽 전문 멘토님이 있으시니까 멘토님께 한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님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답변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류수민님. 국내에도 BIC 같은 그런 여러 인디 게임 소개하는 곳이나 포럼 같은 곳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인디 게임을 뭔가 오프라인이나 그런 데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이나 포럼 그런 것들을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구글이랑 애플이 하는 것밖에 몰라가지고. 그런데 피처들을 노리고 제일 확장성이 큰 거는 사실 이 두 업체가 하는 거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반 유저들이 볼 수 있게 그냥 이렇게 선정되면 꽂아주니까. 그래서 다른 공모전도 많이 보시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 구글 나갈지 일반 공모전을 나가야 될지라고 하면 전 당연히 구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에서 하는 것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부가 설명드리자면은 저희가 그 인디게임 페스티벌이 국내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산에서 지스타 할 때도 인디게임 부스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산 킨텍스 쪽에서 플레이 포럼인가? 그거 할 때도 인디게임 부스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상암 쪽에서도 인디게임 페스티벌을 국가에서 주최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오프라인 인디 페스티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네이버 검색만 해보셔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잠깐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게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팔고 노출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비밀일 수도 있는데, 넷마블에서는 이 조직이 그냥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위한 조직이 따로 있다고. 그 정도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있다면 사실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게 좋죠.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현선님 다시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게임들에서는 보통 역캐를 많이 쓰죠. 그게 효율이 좋으니까 실제로 그러고 있는 거고, 그 미국이나 그 유럽권 가면은 그러니까 클래시 오브 클랜처럼 약간 애니메이티드 된 그런 캐릭터가 나와 있는 아이콘이 효율이 좋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게임 특성마다 달라서 아까 얘기 드린 그 A/B 테스트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홍현선님 한 번 더 하시는데요.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마블에서도 사실 쓰고 있는 거고요. 그 사실 게임에 대한 아이덴티티나 개발사에 대한 인지도가 없을수록 좀 유력하게 쓸 수 있죠. 왜냐하면 부제를 다니까 이 게임이 뭐 하는 게임인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유저들이 그냥 슥 지나가고 봤는데 얘 슈팅 게임이네 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도담님, 아까 전에 AR 게임하고 VR 게임에 대해 언급해 주셔서 질문합니다. 일단 AR 게임하고 VR 게임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실시간 처리 기술이 필요한데 그 이제 처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사용되고 어떤 방법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건 또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발자 경력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개발 멘토님도 계시는 것 같으니 그쪽으로 얘기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신동훈님, 네, 지금 제가 카메라를 못 켜는 상황이라 일단은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그 지스타 같은 거를 인디게임 팀으로 나가는 방법이 거기서 지스타 쪽에서 초청해 주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신청을 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를 아시면은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네네. 네, 따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네, 거기서 선발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허윤성님, 게임에서 가장 수익을 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시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수익이요. 네, 수익이요. 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지금처럼 1인 개발자 혹시 소규모 팀이라면 광고 모델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규모가 커지면 인앱 상품 구매가 제일 크죠. 사실 그 지금 게임 시장의 매출을 견인하는 거는 대부분 다 인앱 상품 결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초반에는 근데 좀 작은 규모의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익 모델로 여러 가지 게임을 그 다 론칭 해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방향도 저는 만약에 제가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도전해보고 싶은 방향이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지성님, 네, 아까 그 스토어에서 자기가 만든 게임을 노출을 잘 시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1인 개발자나 인디 개발자 같이 광고를 내는데 돈을 크게 쓰기 힘든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 발표가 거의 대부분 그 내용인 거였고요. 사실 그 중에 이제 그 뭐 외부에서 받는 지원들 말고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구글이랑 애플에서도 인디게임 관련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루트를 타서 그 지원을 받으면 좋은 거죠. 네. 네.
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네, 김수빈님 한 번 김수빈님. 더 네. 손 들으셔야요. 혹시 그 이미지를 스토어에 업로드할 때 몇 장 이상 업로드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두 스토어 다 기본적으로 인게임 스크린샷을 제출하라고 하는 게 한 장, 최소 한 장이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걸로 합니다. 열 몇 장씩까지 넣는데 이거는 이제 기획의 영역이죠. 얼마 정도까지 넣으면 내 게임이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장 이상 넣어야 될 거고 그 뒤로는 이제 여러분들 게임에 맞춰가지고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들을 담은 그 이미지를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무작정 이렇게 또 넣는 건 아니고 이건 또 약간 마케팅이나 카피라이팅의 느낌이긴 한데 그 내가 게임에서 보여주고 싶은 그 중요 기능, 중요 재미 요소들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만들어서 넣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연성님. 그 VR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엄청 일반적인 질문이군요. VR요? 저는 애플이 하면 뭔가 시장이 바뀔 것 같긴 해요. 그 디바이스도 너무 그 잘 만들었다는 평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 컨텐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데 이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엄청 대기업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제 행동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면 얼마든지 태핑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윤성님. 게임에서 수익을 낼 때 지나치게 수익을 내는 경우, 예시를 들어서 광고를 너무 많이 뜬다든가 지나치게 현질료도 이럴 때 게임성이 흐트러지는데요. 이때 게임성을 망치지 않는 선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시나요? 음, 이건 약간 또 게임 밸런스에 대한 얘기잖아요. 제 전문 분야는 아니긴 한데 제가 이렇게 게임 업계에 있으면서 되게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게 게임을 만들고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무 유료화를 하면은 게임을 망쳐진다 이렇게 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수익화를 했을 때 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흔히들 아시는 그 저희 경쟁사들 게임들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건 좀 애매한 문제긴 한데 그게 너무 내 생각에 이게 게임성이 망쳐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유저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게 진짜 돈을 내고 더 강한 뭔가를 얻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엄청 전공하고 제가 실무를 하는 입장이 아니어서 엄청 비전문가적인 의견일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 실제 개발 중이고 스토어 등록을 아직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하면서 또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손윤건 대리님 통해서 한 번씩 연락 주시고 또 저희 수료하면은 저희 수료증이랑 다 나가면 저희 게임 아카데미 출신 그 수료자로 인정이 되니까 따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시 그때 궁금한 것들도 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 임직원 멘토링 그 구글이나 애플 그 스토어 관련해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다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박수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